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지표 속에 기술주들의 주가 호조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중장기 외화 차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중장기 외화 차입이 전월보다 36억 7천만 달러 줄며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0년 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만 회복되더라도 인구 감소 시점을 14년이나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 농가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등 현행 품목 중심으로 이뤄진 직불금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 기준을 농가의 소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3주 연속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1800 돌파를 이어서 일단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감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0.8%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 다시 썼습니다. 전자전기업종으로 매기가 꾸준히 쏠렸는데 역시 우리 증시는 전기전자업종이 살아나야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0.5%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증시 그리고 또 중국 증시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는 엔화가 역시 문제입니다. 이 엔화 강세, 약세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죠. 중국 증시에서는 또 긴축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또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휴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휴장이 이어지는데도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뉴욕 증시 상승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은 실적 호전 소식이 들렸다는 점이 큰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소식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학인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연속 상승장 속에 마감됐다는 소식을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욕 주식시장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13.02포인트, 0.12% 오른 1607.85를 기록했습니다. S&P 지수는 0.9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2.36포인트가 각각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4%가 올랐습니다. S&P 지수는 1.5%, 나스닥은 3.3%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나스닥의 선전에는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 인 모션과 오라클의 실적 호전이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미시간대의 소비심리지수는 예상치 70에 못 미치는 66.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 심리 회복이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초점을 또 모으는 부분이 있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증시에서 휴장일이 많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FOMC 회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과연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21일에 열리는 9월 FOMC 회의를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0에서 0.2%인 기준금리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양적 완화 부분입니다. 지난달 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다며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얀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이나 12월 연준 회의에서 국채 1조 달러어치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FOMC가 양적 완화의 방향 등에 대해 언급을 할지가 주목 관심입니다. 연준이 필요할 경우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지표 쪽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앞에서 저희가 굿모닝 센증시에서 살펴봤을 때에는 주택지표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네.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20일에는 전미 주택건설협회의 주택시장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일에는 8월 주택작공실적, 그리고 23일과 24일에는 각각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7월의 주택 지표들은 일제히 부진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주택시장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한껏 높인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7월 연환산 383만 가구로 전달에 비해 27%나 급감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27만 6천 가구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들 지표들의 소폭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의 경우 연환산으로 400만 가구 이상으로 회복하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주택 착공 실적은 7월 54만 6천 가구에서 53만 가구로 소폭 감소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주택 지표들이 더블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8월 내구재 주문, 경기 선행지수 등의 지표도 발표됩니다. 8월 내구재 주문의 경우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어붙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상품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고공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네. 금값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온스당 127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은 연초보다는 16%, 1년 전보다는 27%가 오른 것입니다. 금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값의 강세를 예상하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지 밸런스는 최근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국가 채무 리스크,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요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메릴 린치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금값이 온스당 1,5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유명한 마크 파버도 각국의 부채와 통화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금값은 싼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1,011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인 이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미국장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죠. 국내외 증시 재료들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의 마음 좀 많이 마음을 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걸려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해서 나타났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상승은 계속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좀 냉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주에 보면 1820포인트 넘어서면서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9월은 약세장이라는 그런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국내 증시 지금 약세장이 아니고 강세장, 어떻게 보면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는 좀 투자자들이 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그 상반기보다는 조금 뭐 나은 것 같고요. 네. 그 상승 기저에는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 등이 아직까지는 그 8월 이후로는 별다른 그런 악재가 좀 없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미국이나 유로존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하긴 하지만은 더블 딥 우려감은 많이 시장에서 좀 없어 이렇게 지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지금 뭐 이번 FOMC 열리고 거기에서 네. 지금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의회에서는 아직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네. 그런 부양책의 거론들은 자체가 투자 심리에 많이 이렇게 그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지수가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예. 내려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또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뭐 사실 최근에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가장 뭐 1등 공신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그 지금 외국인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아시아 증시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아시아 증시를 많이 사고 있는데 그 일단 차트를 한번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은 그 2008년 9월에 리먼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주식 순매수 그 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외국인들의 약 2년 동안 그 한국에서 주식시장에 약 33조 원을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도가 한 32조 원 정도 샀고요. 그래서 네. 한국이 가장 많이 사면서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요. 여기 보면 한국, 대만, 인도, 태국, 뭐 인도네시아 등 그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 위주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까 보면요. 네. 외국인들이 사면서 지금 국내 증시는 한 23%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도 15위에서 13위로 두 단계를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보면은 그 일단은 한국 주식시장이 그 네. 경제 성장률이 높고요. 네. 또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좋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엊그제 신문에 나왔지만은 그 톰슨 로이터라는 곳에서 네. 아시아 100대 주요 기업들의 그 실사지수를 했을 때 네. 아시아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정점을 기록하는데 네. 이 국내 기업들은 3분기에도 여전히 좋아져서 약 영업이익이 2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그 한 20% 정도 증가하고 전년 대비는 뭐 한 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이 뭐 가장 큰 원동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국가별 시가총액도 13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앞으로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도 상당히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큰 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나가는 게 중요할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오늘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또 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한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과거에는 추석 전에 네. 많이 팔고 넘어가서 뭐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그 뭐 지표도 많이 안정이 돼 있고요. 네. 또한 그 3, 4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10월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올해 작년서부터 보면 기업 실적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10월 한 중순부터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런 기업 실적이 지금 여전히 좋게 기대가 되고 있고 4, 4분기에는 지금 약간 그 가이던스가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규모 자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기금들의 그런 쌍끌림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네. 이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업종별 현황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상반기까지는 사실 IT하고 자동차만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난 한 6월 이후로는 IT 주들은 좀 안 좋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IT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간만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사주기 때문에 네. 한 8월 이후부터는 지금 순환매가 좀 순조롭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나 뭐 업종보다는 네. 그 이제 자동차가 일단은 앞에서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화학이 두 번째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안 좋았던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들도 순환매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조선주들은 뭐 또 매일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특정 뭐 어떤 그 업종에 구애받기보다는 순환매 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그 조정받은 업종 중에서 네. 21선 근처에서는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IT 쪽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IT 업종 쪽으로 해서 급등세가 지난주에 한번 분명 나왔습니다. 시장 투자자들도 이 IT주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IT주들이 많이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 수준이 바닥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놓고서는 아직까지 말이 많아요. 분명 실적이 향후에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적이 뭐 안 좋아지려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네. 뭐 디램 가격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패널 가격이 이제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는 뭐 20인치대, 그다음에 TV, LCD TV 같은 경우는 40인치대 이런 쪽들은 거의 이제 원가 수준 근처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원가 수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과거에도 보면은 보통 그 9월, 10월 정도가 패널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고요. 네. 이제 신학기를 비롯한 그런 4, 4분기 방학 특수, 춘절 특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패널 가격들이 많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스마트 TV 이런 게 나오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주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이렇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나고 이러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이 그 거의 바닥권에 근접을 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패널 가격은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감산 효과를 이제 거둘 시기가 됐고요. 네. 또한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CEO가 이제 교체됐다 하면서 그렇죠. 오너에 의한 그런 책임 경영 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IT주들은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론을 놓고 봤을 때는 IT주도 분명히 좀 사볼 만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론은 또 수급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외국인들이 과연 사줄지 안 사줄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형국이에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네. 여기 보면 한 7월, 8월 해서 9월 쪽까지 해서 가장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한 23,000원대 많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또 공매도가 역시 한 12만 원 중후반대 많이 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뭐 한 38,000원대 이상에서 공매도가 많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미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한 38,000원대 왔고 하이닉스 22,000원대 오고 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 외국인들의 공매도도 이제 숏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게 시기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맘 놓고 계속 그 공매도를 더 많이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지난주에 많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했을 때 들어가는 게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바닥권에서 한 10% 정도 이제 삼성전기로 보면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뭐 바닥권에서 그 조정은 많이는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맘먹고 더 이렇게 때릴 수는 있지만은 네. 팔 수는 있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으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좀 소신껏 그런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IT주 쪽으로도 저희가 말씀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뭐 그 밖에도 뭐 자동차 쪽은 일단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형주 쪽에서 부품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면 사실 최고의 주식이죠. 지난주까지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 네.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단은 그 수급상으로도 보면은 뭐 매도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한 사실 자동차 부품 업종이 과거에는 그 시장에서 퍼가 뭐 보통 3, 4로 굉장히 저평가였는데 네.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 네. 그래도 아직 뭐 SL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주요 평화정보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퍼가 사실 10이 안 됩니다. 네. 국내 증시 퍼가 지금 한 9배 정도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IT나 이런 그 프리미엄을 받는 업종들은 보통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퍼가 한 3, 4 있다가 네. 이제 퍼가 한 8대로 이렇게 올라서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런 버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왜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동차도 뭐 좀 부품주 쪽으로 좀 작은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나을까요? 일단 뭐 그 고객님들의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또 자금 뭐 네. 동향이겠죠. 이제 일단 좀 여유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대형주를 좀 편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그런 중형 부품주를 좀 하실 거고. 근데 대부분의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중형 부품주를 많이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 주는 이제 일단 한솔 LCD IT 종목 중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한솔 LCD를 이 TV에 나와서 한 45,000원대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45,000원 얘기하고서 이게 한 6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지금 지난주 종가가 46,3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많이 빠진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LED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이 한솔 LCD는 뭐 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삼성전자 LED TV에 들어가는 BLU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인버터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그래서 LED TV가 많이 팔리면서 일단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은 실적이 안 좋아진 건 실적은 계속 좋은데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빠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 4만 원대 되면서부터 지금 한 달간 한 15만 주 정도 네. 외국인들이 저가에 지금 쓸어 담고 있고요. 또한 그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한 크리스탈온이라는 그 사파이어 웨이퍼 만드는 회사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올라서고 있고 신규로 진출한 그 사파이어 인곳이 이제 올해 4, 4분기부터는 이제 그 양산 체제에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삼성전자가 신수종으로 선택한 그 태양전지용 사업에도 이 한솔 LCD가 모듈 생산에 지금 참여를 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그 납품이 들어가려고 보기 때문에 성장성 역시 보유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매수 시점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약 한 8% 사실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46,350원으로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46,000원대 근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6월, 7월가 횡보를 했던 약 54,000원대, 54,000원대에서 그 목표가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손절 라인은 이제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이 41,000원대, 42,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시고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선 날들의 그 차트를 보니까 예. 좀 많이 내린 날도 많았거든요. 매물벽은 따로 없을까요? 매물벽은 지금 여기 앞에서 보시다시피 일단은 여기 4만 원대까지는요. 네. 여기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이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네. 일단 뭐 4만 원 중반에서는 크게 매수가 없고요. 여기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이 시점이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5만 3, 4천 원대이기 때문에 네. 5만 한 3, 4천 원까지는 크게 매물이 없이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솔 LCD에 대한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이 투자의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김진홍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코스피 주간 기준으로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소외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난주 소식부터 한번 전해 듣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지난주에 언급되었던 종목은 역시 상대적으로 강도가 좋았던 코스피 종목이 되었었는데요. 기아차와 두산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기아차, 두산 모두 제가 제시해 드렸던 1차 목표가는 무난히 달성을 했고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수익 실현 이후에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차 목표가 제가 39,000원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재매수해서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갈 생각이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탄력이 조금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상대적인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서 두산은 2차 목표가까지는 가진 않고요. 그냥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 수익 실현 이후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LG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LG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지금 바로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 IT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인되고 있고 LG전자 쪽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IT가 바닥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때마침 지난 금요일 날 LG전자에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게 됐는데요. 9월 17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LG전자에서 구본준 부회장님이, LG그룹 부회장이 지금 네. LG전자의 새로운 사령탑에 오르게 됐다라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업계에서는 이 구 부회장님이 LG전자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또 향후 이 IT 업계, 전자업계 판도를 어떻게 변화를 불러올지 여부를 놓고서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IT 업종, IT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본준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금성반도체, 하이닉스의 전신이죠. 금성반도체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고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근무하신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이 IT 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CEO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IT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부분. 게다가 또 IT 업이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었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된 상황에서 구 부회장님의 인선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제가 LG전자보다 더 좋게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LG그룹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수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구 부회장님의 인선으로 인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인수 기대감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하이닉스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LG전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LG전자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전자에 대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CEO 선임에 따른 모멘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 부진하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제가 이번에 집중했던 부분은 거래량인데요. 네. 바닥권에서 수급 상황을 많이 봤는데 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날 좀 매도가 많긴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매집이 돼 있었던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날 일시적으로 출회됐던 물량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물량보다는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실질적으로 지난 금요일날 사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조금 매수를 해주시고 105,000원 이하에서는 105,000원 이하
에서 뭐 손절하기 직전 95,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았는데요. 네. 손절하시기 직전까지의 가격 라인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95,000원에서 105,000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가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아주 큰 상승보다는 시혜원님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이게 실적과 크게 연동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를 좀 짧게 목표가 잡으시고요.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쪽은 피인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분명. 하지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끌기 충분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LG전자에서 인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대감이 더 실적보다도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역시도 굉장히 주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점 라인에서의 많은 순매수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바닥 라인에서 이렇게 강한 주체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줬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역시나 지난 금요일 가격 라인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대에서 매수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1차적으로는 24,000원대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라인에서는 아마 저항이 좀 예상되고요. 그래서 24,000원 라인에서 이익 실현 좀 해주시고 조정받을 때 재매수 전략해서 2차 목표가 27,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2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트레이드 증권의 김진홍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장이 시작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금요일에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오늘 좀 초반부터 부진하게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1% 내리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역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분 1위가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오늘 0.3% 오르면서 상쾌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변화가 없고요. LG화학과 신한디주, KB금융은 조정장을 현재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1%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전자에 대해서 김진홍 실장이 시초가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그리고 또 고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G는 현재 0.1% 소폭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1%대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쪽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지난주에 좀 조정을 크게 겪었습니다. 매수주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0.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0.4%, 우리금융 0.3% 오르고 있습니다. KT는 0.1% 소폭 내리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0.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0.8% 내리고 있고요. NHN이 현재 0.5%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쪽도 좀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8% 지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KTNG가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환은행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0.7% 내리면서 그렇게 큰 뉴스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 이 많은 방송에서 추천 종목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0.8%, 0.3%대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톡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0.4% 오르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쪽이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IT 그리고 또 LED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 역시 이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오르면서 서울반도체 현재 장 진행 중이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0.4% 오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와 CU 쇼핑은 변화가 없습니다. 동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그리고 태용 네오스 게임즈죠.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보합권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SK컴스는 0.2%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켄텍이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태광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이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스디지텍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웍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실리콘웍스를 뽑았었죠. 2.1% 현재 오르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들 더 자세히 저희가 진단을 내려봐야 되겠죠. 이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자전기업 쪽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쪽으로 해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4.54포인트 마이너스인 182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1.9포인트 상승한 48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요, 저희 시장은 주말에 금요일날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보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업종은 금요일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동차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14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마이너스 229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출발은 좋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특히 그중에서도 아시아권,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 의한 아시아권 통화 강세가 좀 이어질 거로 보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면서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이 좀 매력도가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순매수가 이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는 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4월에 모멘텀이 꺾여서 아직까지는 계속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아시아권 국가들은 4분기나 내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업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경기 사이클 관점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아시아권에 좀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 상황도 한번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기기업종 쪽으로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비금속 업종 쪽으로도 매수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종목에 대해서 이 앞에서도 저희가 추천 종목으로 몇 종목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오늘 특징을 보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소폭 최근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하루하루는 크지만 그것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완만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미는 것보다는 좀 균형된 시간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IT와 자동차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좀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지만 중국 경기는 좀 업턴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중국 경기가 업턴하면서 소비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이들 내수민과 관련주들이 좀 업턴할 걸로 보이는데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고 부담으로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IT 큰 대형주 중에서는 IT와 자동차를 들 수 있겠고, 좀 개별 종목이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중국 관련 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IT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그리고 또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현재 환율이 1원 70전 정도 오르면서 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 진단 좀 내려주시죠.
예, 밤사이 아일랜드가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로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였고 9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약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60원 초반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승하면서 오르면서 환율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외환 시장을 놓고도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월요일인데 변수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휴장도 앞으로 꽤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전 주말에 달러원 환율은 1163.5원의 강보합으로 출발하여서 1167.50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은 역의 매도와 내구가 집중되면서 1104원 전일 대비 4원 하락한 1160.5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위안 환율이 9월 들어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9월에만 위안화는 달러화의 1% 이상의 절상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은 주요 고위 관계자들을 양국에 파견하는 등 화해 무드를 취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화해 무드가 지속된다면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절상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위안화 강세는 최근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이들에 대한 절상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11월에는 G20에서 위안화뿐만 아니라 엔화 등에 대한 환율 논쟁 또한 기대되고 있어서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지속될 듯 보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이영업일 간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금일은 주요 업체들의 휴무로 실수급 영향이 제한되는 가운데 1160원 부근의 등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의 경우에는 연휴 동안에 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거래량도 적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려주셨고 그 때문에 변동성도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채권 시장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밤사이 미 소비지표 부진과 아일랜드 우려에 미 국채 시장이 소폭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두틱 상승한 112.77포인트에 개장하는 등 전주 후반의 급락을 소폭 만회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채권시장은 은행권 수합 연기의 매물의 대거 출회로 약세를 보이면서 전 영역에서 금리가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전일 외국인은 스프레드 거래 등을 통해서 원월물인 KTB 12월물에 대해서 약 4.5만 계약을 순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근본 롤오버 과정에서 전체 7.2만 계약의 순매수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차기 월물에서의 강세 구도에 대한 외국인의 베팅은 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월물인 9월물의 시장 미결제가 약 5만 계약으로서 추가적인 2월 물량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은 차기 월물에 대한 외국인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금일은 미 채권시장의 소폭 강세로 금일 국채 선물은 전주 후반의 급락분을 소폭 만회하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추석 연휴에 따른 캐리 수요의 추가 유입 가능성과 국고채 10년물 입찰 물량의 무난한 소화 기대 등으로 국채 선물은 장중 112포인트 선 상향 돌파 이후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채권 시장의 강세 또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4% 내리면서 1818포인트를 걷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입니다. 0.2% 오르면서 484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장 전망 그리고 또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분명 우려는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0.4% 내리고 있고요.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렇게 그 장중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큰 그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추석 이후에 완만한 상승들을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명 우보천리라고 해서 그 소가 걸음을 그 천리를 가듯이 천천한 그 상승이 시장 내로다가 좀 그 4분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석 중에는 FOMC 회의 결과하고 미국 주택시장 지표의 발표에 따른 해외 시장의 변수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 때문에 오전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인데요. 어차피 추석 기간 동안에 이제 그 G2라고 하는 미국하고 중국의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하고 그다음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의 시행 여부가 관심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 추석 이후의 실적 시즌 전까지는 뭐 오늘하고 이제 금요일이죠.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말에 나왔던 아일랜드발 이제 유럽의 경제 위기가 오히려 이제 아시아 신흥국의 그 상대적인 그 글로벌 자금들의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융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뭐 그 코스피 시장에서 163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그런 뭐 투자 스탠스에는 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일단 주식을 좀 덜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쭉 가져가는 게 나을지 그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고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조금씩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쪽으로 힘이 조금 더 실리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각 개인별로다가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이 다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추석 이후에 기회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3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추석 이후에 뭐 장이 급변한다라기보다는 장이 어느 정도 1800에서 1850 사이까지의 단기 박스권을 10월 초까지 아마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매수를 해가지고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하고 아니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좀 기회를 노리는 것하고 두 가지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중소형주 위주로다가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10월 초까지는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위주의 홀딩을 그 위주로다가 하시는 그런 중장기 투자자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식 비중이 100%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그 현금화를 시켜가지고서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중요합니다. 지금 현금 비중 하나도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한 30% 정도 현금 비중은 좀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IT 업종인데요. IT 업종에서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에 LG노텍, 삼성전기 같이 시가총액이 크면서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그 개인들의 바람하고는 좀 틀리게 그 생각보다는 좀 탄력적으로다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 수준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추석 이후까지 좀 보유를 하고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대를 좀 높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좀 더 하락을 한다, 그 상승에 대해서 조금 그 저항을 받아가지고서 마이너스권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일단 그 높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21선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다가는 일단은 이제 1800에 안착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가 잇따라 그
안착이 됐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될수록 이제 증권주에 대한 네. 관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때 국내의 그 채권이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형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평가이익으로다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같은 대형 그 증권주들이 증시에 상승하고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그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관련주들이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2분기보다는 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나빠져가지고서 주가가 못 오르는 이런 하락 구간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서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뭐 LG전자라든지 한솔 LCD,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을, 개별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기회가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IT 관련 쪽으로다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생각만큼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감처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그 IT에 대한 비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IT에 대한 그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관련 주식들하고 IT주에 대한 비중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 관련 주식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IT주에 대한 투자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서 좀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시고서 그 이후로다가 4분기까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증권업종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증권업종 쪽으로 이 전체 코스피 거래량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부진하다라는 지적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처럼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증권주들 향후 전망을 계속해서 밝게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전하고 지금 요새하고 틀려졌던 점들이요. 그 증권사들의 어떤 이제 그 수익 원천들이 예전에는 이제 브로커리지 영업이익들에 좀 집중을 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커가지고서 이 거래 대금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컸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틀려지진 않았지만은 각 증권사들의 수익의 원천들이 여러 그 갈래로 다 좀 나눠지면서 수익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들에 대한 그런 어떤 금융자산들에 대한 그런 뭐 분산이라든지 뭐 랩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익 원천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증권주가 1,8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그 추가적으로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3분기에 어떤 실적 호전되는 그런 업종분의 하나로서 그 증권주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그 기대주로다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증권주들이 그 올라가는 그런 강한 상승을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개인 투자자가 분들께서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뭐 포트폴리오 상에 그런 증권주들을 그 포함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종합주가지수하고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말씀까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코스피가 현재 낙폭을 0.3% 기록하고 있습니다. 1821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반면에 오르고 있습니다. 0.3% 오르면서 484선을 걷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이 IT 업종 쪽으로도 이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반면에 현대차 쪽으로는 매수가 꾸준히 쏠리고 있습니다. 이 상승폭이 지금 1.6%나 됩니다. 기아차 쪽도 상황이 괜찮고요.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순서 저희가 마쳐야 되겠죠. 이 출발 센증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